예, 바로 뒤에 해산심판 최종 변론을 앞두고 통진당이 조금 전부터 임시 당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수진 차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과연 지금 당대회가 열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것 같습니까? 네, 우선은요. 원래 통합진보당의 새 지도부 선출 시기는 내년 2월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부랴부랴 임시 당 회의를 열어서 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 2월에 당 대표를 뽑으면 연내로 예정되는 정당 해산 심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심판이라든지 또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내라는 대법원 확정 선고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새 지도부를 선출해서 더 실질적으로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로 예정된 당대표 선거를 연내로 앞당기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 개정이 필요한데요. 예.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누가 뭐래도 이 종북 논란에 휩싸여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통진당으로서도 어떤 정당 해산이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당대표 교체가 시급한 거죠. 예. 당대표 교체가 시급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주제가 이겁니다. 바로 5위 통진당이 더 세진다. 글쎄요. 어떻게 해서 힘을 받아서 세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통진당이 조수진 차장 여기서 네. 뭘 더 어떻게 해서 세지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기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바꾼다. 네. 지금 통합진보당은 이 위헌정당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와는 전혀 무관한 정당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된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북 논란에 휩싸이는 이정희 대표가 계속해서 당을 이끈다면 저 봐라. 당대표부터 보면 통진당이 위헌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당대표를 교체해서 전략적으로. 예, 실질적인 투쟁을 더 강도 높여 나가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그럼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조수진 차장이 예측하셨을 때 포스트 이정희 대표의 후임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정희 대표만큼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어떤 외부적으로 여론이 봤을 때 이정희 대표보다는 어떤 종북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사람 예. 바로 그런 점에서 강병기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가 유력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에 어떻게 보면 야권 공조죠. 예, 통합진보당 인사가 정무부지사에 임명이 됐었는데 강병기 씨의 경우에는 바로 경남도지사도 했고 또 현재 통합진보당이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통진당이 이제 조금씩 본인들의 위협을 느끼는 걸 빼기 위해서 일단 조금씩 용트림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 조수진 차장이 아까 얘기했던 이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다 이 말을 하셨는데 이번 주말 이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이 계속해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말로,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이 종북 토크 콘서트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봤었는데 이번에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들어보시죠. 어떤 분이 동포분이 저희가 미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아유 김정은 이제 원수라고 칭하더라고요. 네. 원수님 만나셔서 사진 한번 찍고 가시라. 뭐 그래요. 저희는 감히 우리 대통령님 만나려고 아무리 기다려도 몇 개월을 기다려도 못 만나는 이렇게 어려운데요. 진짜 그렇게 어려운 분인데 만나고 어떻게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님 저희를 만나줘요. 어떻게 만나요? 그랬더니 만나서 사진 한번 찍자 그러셔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무시무시한 지도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생각하고 듣지 않아도 그냥 들어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좀 우리한테는 피부가 안 와닿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논란의 핵심은 저분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뭐 저런 사람 얘기를 한 사람들을 꼭 처벌할 수 있느냐 뭐 국가보안법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저런 종북 토크쇼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어떤 반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시점입니다. 이 지난주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권력에 있는 핵심 인사들이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이 너무나 심각하다. 예. 이래서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된다. 이런 아이고. 결의안이 나왔는데 예. 결의안 나온 다음 날에 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저런 토크쇼가 열린 겁니다. 예. 저렇게 인권국가고 북한이 복지국가면 미국에서 안 살고 저분은 북한으로 가야죠. 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그 종교계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저 행사가 바로 조계사에서 열렸는데 과거 1980년대 민주화 항쟁 운동 때는 그 뭐 불교계라든지 또 어떤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라든지 모두 다 어떤 우리나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굉장히 지지하고 예.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그 지원도 받고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조계사가 저런 행사를 용인하고 장소를 빌려줬다. 이거는 정말 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사법 당국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검찰 경찰이 멀리 있는 어떤 적을 발굴하고 어떤 찾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저런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단죄를 해야 됩니다. 단죄해야 된다. 김민지 기자. 근데 이날 진행을 맡은 뭐 황선 씨나 뭐 신은미 씨는 뭐 당연히 알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도 그날 쓱 다녀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 모두 다 북한을 다녀왔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황선 전 민노당 부대변인이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도 지냈는데요. 예. 1998년에 덕성여대 재학 시절에 88일이나 미리북해서 북한에 머무르다가 그 이듬해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한 청년 간부로 이 황 씨를 북한에 보냈던 윤기진 씨가 지금의 남편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노트에서 이런 문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스스로를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일꾼 이렇게 지칭을 한 노트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원정 출산 논란도 있었는데요. 둘째 그렇죠. 딸인 결애가 조선노동당 창당 60주년 기념일인 2005년 10월 10일 저 그림이죠, 오후 저게 10시에 네. 예. 그 평양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나게 됩니다. 예.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출산 예정일은 원래 17일이었는데 1박 2일 방북에는 뭐 그다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평양을 방문을 했고 아리랑 공연에 관람하던 중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평양산원에서 옮겨져서 아이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새 쌍둥이를 낳으면 노동신문이 보도를 하고 헬기가 데리러 와서 뭐 산모를 데려올 정도로 이렇게 좀 잘 경사로 대접을 해주고 예. 아이들이 6kg이 될 때까지 섬세하게 키워주는 곳 이렇게 북한을 미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저는 저 그 토크 콘서트, 종북 토크 콘서트 보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이 된 임수경 씨였습니다. 임수경 의원. 네. 1980년대 여전히 정체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의원들 그동안 참 희한한 행동으로 욕도 많이 맞고 비난도 많이 들었는데 과연 언제까지 이런 행태가 계속 그 신문이나 방송에 오르내려야 될지 예.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임수경 의원이 종북 콘서트에 참석한 데 대해서 전혀 지금 사과라든지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지켜볼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종북 토크 콘서트. 이 논란 당분간은 계속해서 일 것 같습니다.